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인문예술 10번째 지문입니다. 벌써 이렇게 10번째 됐네요. 그죠? 네.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분명히 다 정리되는 그날이 올 거예요. 4월 말까지 하면 끝날 것 같긴 한데, 그래, 듣고 있는 친구들 열심히 매일매일 듣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지문 오늘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단락 천천히 읽어야 되겠죠? 자, 어느 시대에나 기적에 대한 보고는 꾸준히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네요. 오늘날에도 기적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네요. 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기적. 바위가 스스로 움직인다, 기적. 그런 것들이 예래요. 어떤 사건을 기적적 사건이라고 해야 할까? 자, 이제 이 지문에 대한 주제를 알려줬네요. 기적적 사건이라고 불러야 하는 건 뭐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자, 이제부터 분류 작업을 시작할 거고, 어떤 걸 기적이라고 얘기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기적이 특이한 사건이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대요. 특이한 사건은 일단 기적이라고 볼 수 있대요. 그러나 일어나기 힘든 일이긴 하지만 자연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한 그것은 기적이 아니래요. 자, 그럼 자연 법칙에 난 세모 칠게요. 왜냐하면 자연 법칙이 일어나면 기적이 아니니까. 자, 계속 이순신 장군이 대첩에서 13척의 배로 133척의 외적을 물리치기도 아주 힘든 일이지만 자연 법칙에 어긋나지 않죠. 그럼 자연 법칙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이건 기적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알려진 자연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은 기적일까? 자연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은 그런 기적일까? 사진 강강판이 완전히 어두운 곳에 줄곧 보관했는데도 빛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맨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이거 분명히 우리가 할 때는 무슨 법칙에서 어긋난 것 같아? 자연 법칙에서 어긋난 것 같죠? 이 사건은 당시 알려진 어떤 자연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머지않아 방사능에 관한 과학이 정립되어 진기한 현상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가능해졌대요. 그럼 과학적 설명이 가능해졌다는 건 자연 법칙으로 판명됐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알려진 법칙이든 알려지지 않은 법칙이든 자연 법칙으로 설명되는 사례는 어떤 것이든 기적적 사건이 아니다. 정리되셨죠? 기적적이라는 것을 불려야 하는 사건은 자연 법칙으로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 즉 초자연적. 그럼 초자연적은 뭐 쳐야 될까? 동그라미 치면 좋겠다. 맞죠? 자, 그러니까 자연 법칙의 반대말을 뭐라고 쓴 거죠? 초자연적이라고 쓴 겁니다. 자연적인 질서 너머에 있는 어떤 것이 개입해서 일어난 사건이 기적이다. 정리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적적 사건은 초자연적인 거고요. 그 다음 기적적 사건이 아닌 건 자연 법칙에 의한 겁니다. 정리되셨죠? 자, 이제 그 다음 단락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기적은 대체로 직접 관찰하기보다 누군가의 증언으로 전달된대요. 그럼 초자연적인 것들은 이렇게 증언으로 전달이 된대요. 한참 전에 일어난 기적적 사건에 대해 우리는 아무런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기적에 대한 믿음은 기적에 대한 객관적 증거에 달려있다기보다는 주관적인 마음. 왜 주관적인 마음일까? 누군가의 증언이니까. 그래서 기적에 대한 철학적 관심은 증언의 신뢰성에 대한 철학적 관심이기도 하대요. 자, 그러면 증언이 과연 믿을 만한 건가? 라는 신뢰성에 대한 거다. 이런 얘기야. 누군가가 어떤 도구도 없이 공중에 떠 있는 사람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가설을 세워 이 증언을 따져볼 수 있죠. 첫 번째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이게 첫 번째 생각이죠. 아니면 속임수나 착각을 통해 속고 있거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 때 기적이라고 불려지는 건 증언에 의해 전달되는데, 그 증언의 내용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네가 속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죠? 그렇죠. 기적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가설은 초자연적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냐는 거죠. 일어났다는 거죠. 이건 그럼 여러분 뭐죠? 믿는 거네요. 즉 기적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어느 쪽의 증거들이 더 우세할까? 철학자 휴문 인간 지성에 대한 탐구에서 여기에 확률로 접근해서 어느 가설이 참일 가능성이 더 큰지 가려내야 된다. 그러니까 확률로 따져볼까 그러면? 그에 따르면 첫 번째 가설이 참일 가능성이 두 번째 가설이 참일 가능성보다 크다. 자, 그럼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해 보면 어떻게 되죠? 기적은 없다가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 우리에게 세계가 자연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있다. 자연 법칙은 한결같고요. 경험적 증거로 지지를 받고 있고요. 또
자연법칙은 사람이 어떤 도구도 없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지요.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일이 일어나기를 매우 강하게 원하고요. 즉 자연법칙에 뭐하죠 여러분? 규합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강력한 증거들이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 그런 종류의 일과 관련해 우리를 쉽게 속이는 수많은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증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만약 어떤 도구도 없이 공중에 떠 있는 사람을 보았다라는 증언이 기적이 일어났음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그 증언의 신뢰도가, 즉 그 증언을 믿는 믿음이, 신뢰도가 사람은 물 위에서 걷지 못한다는 자연 법칙보다 높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자연 법칙보다 이 신뢰도가 더 커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물 위에서 걷지 못한다고 믿는 거하고, 맞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하고 어느 쪽의 신뢰도가 더 높아요? 자연 법칙 쪽이 더 높죠. 그래서 이 말은 결국 기적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위 증언이 거짓일 가능성이 기적이 발생할 가능성보다 낮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일은 뭐하자?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기적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고요. 그럼 기적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는 건 기적은 뭐하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정리해보면 흉은 어떤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기적은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초자연적인 사건이어야 하는데, 맞죠? 이 초자연적 사건을 믿는 신뢰도는, 맞죠? 자연 법칙보다 뭐하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뭐 낮다기보다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뭐하다? 그렇죠. 기적은 없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에 대해서 같은 시대의 철학자 프라이스라는 사람, 색깔 바꿔볼게요. 프라이스라는 사람은 흉의 기적 논증을 비판을 한 거야. 그러니까 기적 자체를 비판한 게 아니라 기적 논증을 비판한 거예요. 현대적인 예로 말해보면 내가 당첨될 만한 확률의 1000만 분의 1이 복권에 당첨되는 기적을 우리가 이제 기적이라고는 부르죠. 근데 사실 이건 기적이 아니죠. 왜냐하면 될 수 있잖아. 맞죠? 사실이잖아, 사실. 근데 하여튼 기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기적을 신문을 보고 확인했다고 쳐보세요. 자, 흉의 주장에 따르면 신문 보도가 거짓일 가능성이 내 복권이 당첨될 가능성보다 작아야만 신문의 증언을 뭐 할 수 있어? 믿을 수 있다. 자,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거짓일 가능성하고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하고 어느 쪽이 더 작냐 이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신문이 뭐하죠 여러분? 신문 보도가 거짓일 가능성은 1000만 분의 1보다 작지는 않으니까 흉의 논증에는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반론의 결정적인 문제는, 그래서 이 반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복권에 당첨되는 사건과 흉이 말한 기적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흉은 자연적 사건하고 초자연적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죠? 얘는 지금 뭐 한 거야? 그렇죠. 복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복권에 당첨되는 건 사실은 기적이다, 기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낮다로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다른 종류의 사건이라고 또 반론에 대한 문제를 말한 거예요. 복권 당첨은 아무리 확률이 낮아도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에서 어긋나는 사건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현재 있지만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사건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현재 논란거리다. 다시 말해 확률로 현재로는 0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는 없다. 기적은 없다. 기적은 종교의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그럼 기적은 진짜 없나? 아니, 종교한테는 되게 중요해. 어떤 자연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은 종교의 힘을 빌려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야. 즉 초자연적 힘은 종교를 통해 설명한다. 그러나 휴메 의도는 종교를 부정하려는 게 아닙니다. 가장 성스러운 종교는 이성이 아닌 신앙에 기초하고 있다. 종교는 믿음이죠, 믿음. 그죠? 믿음에서 온다. 결과적으로 종교 부정하는 건 아니야 라고 마지막에 또 하나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시켜 놓은 겁니다. 뭐 맨 마지막 문단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어찌됐건 이 흉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뭡니까? 기적의 증언을 믿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죠. 맞나요? 그럼 기적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없다. 맞습니까? 두 번째,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기적의 초자연적 사건이 실제 일어나지 않았다면, 맞죠? 그럼 이 초자연적 사건이 아니니까 이건 기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다? 거짓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진술만 묶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 기억을 한번 딱 넘어가서 볼게요. 먼저 기억이 어딨냐? 여기 있다. 기적적 사건. 그죠? 기억은 기적적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 써볼까요? 기적적 사건. 자, 요걸 가지고 해당하는 거. 기적만 찾아봐. 이렇게 돼 있네. 벼락을 맞았는데도 살아있어요. 기적이면 틀림없다. 아, 이거는 여러분 기적이 아니죠. 맞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이건 관찰 가능한 거잖아. 마법사는 초자연적인 힘으로 나왔다. 초자연적. 맞죠? 황금을 바꾸는 기적. 이건 맞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냐. 이해됩니까, 여러분? 초자연적이냐. 이거 구분하라는 거예요. 6.25 전쟁이 겪은 대한민국 경제를 빠르게 재건한 건 한강의 기적이다.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기적은 아니고 일어날 수 있죠. 당첨 확률이 100만 분의 1인 로또는 2번 이상 연속 당첨되니 기적이 아닐 수 없다. 기적이 아닐 수 없다는 건 기적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말장난 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기적이 아닐 수 없다는 건 기적인데 이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아니고요. 새막대기를 하늘로 날아오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헛거래요. 아이고 사실 헛거라는 건 기적이 아니란 얘기네. 그래서 기적인 건 1번만. 재밌는 문제네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만 번에 한 번 걸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그러면 야, 여기 거짓말을 거의 안 하는 사람이야. 내가 볼 때는 1만 번에 그죠? 한 번만 거짓말을 하는 거야. 10,000분의 1이야. 그럼 실제로 일어난 일이잖아, 그지? 주사위를 10,000번 던졌는데 모두 1이 나오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증언했대요. 아이고 거짓말했네. 그죠? 거짓말했네요. 그럼 거짓말했으니까 이건 뭐 할 수 없을까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겠죠. 재밌는 문제네요. 그 정답은 1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수특 독서 중에 좀 재밌는 지문이었습니다. 네, 기적에 관한 지문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